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새로 바뀌면서 새 누리교육과정에 의한 프로젝트 접근법을 현장에서 이제 유아들과 같이 그 새 누리교육과정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주제를 수행을 하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 책에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책은요, 누리교육과정에 의한 주제중심 활동 프로젝트 접근법, 출판사는 C&J 출판사고요. 저자는 전남연외 공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프로젝트 수행하고 연구했던 교수님들이 공저를 했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모든 사례들은 우리 현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배우고 또 유아들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 교육 과정에 의한 그 프로젝트를 쭉 미리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책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최초로 나온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적 고찰로 이제 보겠는데, 이 프로젝트 역사하고 또 세계적인 유아교육 과정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접근법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의 첫 배경이 1830년 코벳에 의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실생활하고 무관한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통한 교육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프로젝트 학습법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 법은 우리 프로젝트 메소드라 그러는데, 왜 이 수업이 그 프로젝트 메소드가 수업에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19세기 말에 과학과 또 실험 수업 방법도 농업과 실험 연구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가 활용되면서부터 수업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교육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0년 컬럼비아 대학의 학생들이 공작 학습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활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1908년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농업학교에서 가정학습 과제로 이 홈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용어가 이 홈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서 농업과 관련됐죠, 공업과 관련됐죠, 또 홈 프로젝트, 이 전체가 다 이 생활하고 정말 관련이 있고 어찌 보면 교육의 통합이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법에 의한 학습을 교수의 중심 활동으로 삼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파크하고 존 듀이입니다. 자, 이 파크는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을 비판하면서 전통주의 그런 교육 과정, 교사와 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비판을 하면서 페스탈로치 프레벨이 제안한 바 있는 자연에 따른 학습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에 따른 학습 방법은 뭐냐면 우리 커메니어스, 또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뒤에 이제 몬테소리, 또 이 존 듀이까지 연결되어 온 이 자연주의 혈통이 있어요. 이분들은 감각을 아주 중시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런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정말 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 듀이는 1886년에 자신의 실험학교를 이제 세우고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 수업이 전부 다 프로젝트 워크샵 형태와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팩트릭이 1919년에 컬럼비아 대학 논문집에 이 티처스 커리지 리코드에 이제 프로젝트 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The Project Method, 이제 이때까지는 어프로치가 아니고 메소드예요. 하면서 the use of the
purposeful act in the educative process.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아주 체계화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팩트릭의 발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아동과 부모 또 학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아동과 부모와 학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이제 형성하게 됐다고 보고, 이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의 진보주의가 매우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그 교육운동이 어떻게 됐냐면 1950년대 후반부에 구소련에서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발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 프로젝트 메소드가 이제 좀 밀려나게 된 거예요. 쇠퇴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부모, 학생, 자, 교육자들이 이거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했던 이 수업이 너무나도 정형화된 그런 교육과정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을 이제 초래한다. 이렇게 봐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자유학교 운동, Free School Movement인데, 자, 이것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1970년대에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대두되게 되었어요. 이때 강조한 것은 인성개발, 또 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육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프로젝트 메소드가 1970년대에 인간중심 교육이 대두되면서 인성개발과 지적, 이 정의적 이 교육의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프로젝트라는 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 프로젝트와 주제 중심 학습 방법, 토픽 메소드, 자, 이 방법이요, 또 초등의 또 비형식적 학교, 인포멀 스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수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우덴 보고서에 의하면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 활동이 아동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교사를 안내자, 촉진자 그 역할을 하게 한다. 자, 그전에는 전통주의 교육에서는 교사는 지시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이런 이제 교사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가이던스가 되어주는 거죠. 그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수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의 인격적 통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아주 높이 그 가치를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캐츠와 샤드 이제 이 교수가 1989년에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 활동이 유아의 학문적 또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어떤 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 종전의 프로젝트에 의한 이 학습 방법을 프로젝트 접근법, 이래서 프로젝트 메소드에서 프로젝트 어프로치라는 용어로 다시 재조직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존 듀이의 이론적 바탕 위에 길팩트릭이 체계화한 프로젝트법을 캐츠 교수하고 샤드 교수가 오늘날 교육의 현실에 맞게 재조직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샤드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중대에서 1995년에 이 프로젝트 어프로치를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와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프로젝트 접근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 이렇게 정말 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이제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접근법과 유아교육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은 세계적인 이제 교육 과정이지만 모든 교육 과정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는 미국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는 게 뭐 교과 중심인데 그 중에 이제 이 많이 그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교과 중심 언제까지 왔냐면 1920년대 말까지 이제 계속되는 이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럼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전통주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책과 교사만 있으면 교사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은 많은 것을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학습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책을 공부를 했지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얼마나 있으세요?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통주의 교육과정은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이 본질주의의 그 교육사조에서 이제 교육하게 의하면 그 본질주의 교육사조에 이제 의한 건데 이 본질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문화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정해서 다음 세대에 이것을 꼭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 교육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할 문화의 그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이 뭐 아이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그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효사상이라든지 그죠? 또 뭐 예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다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꼭 배우고 또 다음 후세대에도 전해져야 될 그런 이제 교육을 선별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주의자들은 가장 본질적이고 또 영원한 보편적인 지식을 정선해서 이제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육은 항구적이며 또 전통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존중해야 된다. 그 인류의 문화유산, 자기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이 교육은 꼭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은 전인적인 경험보다는 민족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이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중시합니다. 자, 교육 방법도 이해보다는 습득, 훈련,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 교육은 어때요?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아이들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교사가 유아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 요목을 작성해서 문화유산을 전달하며 교사 중심 또 설명 위주의 교수법, 한정된 교과 영역 내에서 학습 활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주의 교육 과정은 1930년대를 전후해서 1950년대가 끝날 때까지 30년 이상 지속된 교육 과정입니다. 자, 미국에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이제 일어났죠. 근데 이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이라는 이 진보주의 사상은 영원 불변한 것, 절대적인 것,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은 어떻게 보느냐면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육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진보주의 철학은 아동들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환경의 적응과 아동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의 그 근원적 뿌리는 플라톤, 헤라클레이토스, 유럽의 전통적인 교육론, 자, 이것과 플러스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자, 이런 분들의 사상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혁신적인 이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사상은 전통적인 교육을 부정하면서 교육의 자발적, 능동적,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자, 진보주의 교육은 아동의 심리적인 입장을 중시를 하고, 자, 교육은 언제 하느냐? 아동이 흥미로울 때, 아이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할 때, 흥미와 필요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존 두이는 시카고 대학의 실험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나의 교육 신조라는 책에서 나는 진보주의 교육관을 강조한다 이러면서 진보주의 교육관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진보주의 교육 사상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미국에서 전성기를 이제 누렸는데 미국에서 공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1929년부터 미국 경제 공황이 오면서 사회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문제더라. 너무나도 방만한 수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또 손실이니까 이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그 아이들의 그 교과 중심 교육 과정하고 또 이제 너무 비슷하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그 아이들 그 보상과 또 이제 인지 발달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인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오게 되는 게 이렇게 이제 크게 인간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는 크게 교육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57년에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이제 발사되면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방만한 교육, 돈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구소련의 미국이 뒤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문제라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찍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진보주의 교육 과정이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에 따르게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인간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이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아동의 흥미, 필요, 또 욕구, 자, 여기에 기인해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험의 기초를 두고 교사는 이제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요. 안내자, 상담자, 자, 그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의 특징은 아동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입니다. 자, 진보주의에서 아동의 성장이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냐고 그랬더니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경험의 재구성이랑 아동이 자신의 활동 결과를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 검토해보는 반영적 사고, 리프렉티브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반성적 사고 같은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구성해서 보다 새롭고 또 확충된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교과 중심에서 그 지시 감독이 아니라 아동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조언하는 것이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된다고 하고 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동을 장려하고 교육 과정도 자, 아동의 특성, 욕구, 필요, 흥미, 경험, 생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경험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통주의 교육과정보다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요. 시간도 걸려요. 자, 그런데 유아들이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과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 전통주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과 하나를 배우는데 책 그냥 몇 페이지면 뭐 사과가 뭐 꽃피고 거두고
뭐 저장하고 이런 게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프로젝트 메소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과 씨를 심었을 때 그다음에 물을 주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쭉 이렇게 하는 과정 1년 내내 그 사과가 꽃 피고 또 이렇게 풀도 맺주고 나중에 사과 이렇게 다 고르기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약도 치고 전체적인 이 성장 과정을 다 하면서 나중에 가을에 수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주제를 공부를 하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전통주의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크와 이 페스탈로찌 또 프레베리 학습 방법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전통주의 교육 과정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존 듀의 실험학교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이 워크숍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학문 중심 이 교육 과정이 대두되기까지 미국의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인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는 이 개념이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탐구 과정을 조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57년 구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이 이제 발사되면서 미국이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프로젝트 메소드 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종전의 경험 중심 교육관하고 이 새로 이제 이 나타나게 된 인간 중심 교육 과정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시간도 덜 걸리고 교사가 제대로 이걸 잘 조직해서 가르치면 뭐 못 배울 아이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1960년대 행동주의 이론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에 행동주의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뭐 완전 미국의 거의 뭐 교육 과정에서 행동주의를 빼면은 말할 게 없을 정도로 행동주의 이 교육이 아주 승행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지 발달도 아주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교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에 입각한 학습을 강조해서 보상교육이 뭐냐면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홈 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문화적으로 이제 실조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읽고 쓰고 셈하고 뭐 이런 거 기본을 못하니까 선생님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사를 파견을 해서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또 강화도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더라.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데 경험주식 교육과정보다는 시간도 덜 걸리면서 빨리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학문 중심에서 이제 아이들이 배운 것이 보상이라는 것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4, 5, 6학년이 이제 되면서 이 정리적인 영역의 똑똑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 교육 과정에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나게 된 동기는 지식과 기술의 이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이도가 높은 지식의 구조를 강조합니다. 지식의 그 스트럭처를 선생님이 제대로 그 지식의 구조만 잘 이렇게 짜놓으면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란 교과 이 과목의 성격으로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또 원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업의 원리로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학습 과제의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고등지식이나 초등지식이나 선생님이 지식 구조만 잘 이렇게 짜놓으면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지식의 구조는 복잡한 지식의 체계를 조직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식의 구조가 밝혀지면 어떤 발달 단계의 아동들에게도 쉽게 이걸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바로 발견학습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선형 교육과정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가르치고 너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고 가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보면 뭐 있어요? 나, 너, 우리 이제 친구 들어가죠. 가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가고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를 들어가죠. 이게 나선형인 거. 점점 이제 이 크게 나선형으로 이 교육과정이 이제 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식의 구조는 지식의 기본 개념, 기본적인 아이디어, 핵심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지식의 구조를 쌤이 이제 잘 짜도 강화를 주는 거죠. 강화, 사회적 강화도 주고 또 물질적 강화도 주고 이런 강화는 학습 결과의 지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 결과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는 달리 사고 활동 자체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내적 보상을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배우고 나면 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죠.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부한 느낌. 여러분도 공부하고 이제 도서실에서 늦게 이렇게 집으로 오면 물질적인 강화는 없더라도 내적으로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공부할 때도 그러실 거예요. 내적 보상, 이 공부라는 것은 그렇죠. 이 외적 보상보다는 학습자가 이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적 보상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쇠퇴하게 된 이제 이유가 앞에서 이제 그 정리적 영역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인지 발달은 잘 되지만 정리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이게 떨어지니까 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10년 정도만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미국 교육 과정에 있다가 1970년대 오면서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개념은 학습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그 배웠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 학습을 통한 경험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된 경험이죠. 굉장히 그 협의의 경험이라면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매우 넓은 광의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교수 연목으로 정하지 않고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도 아는 거예요.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수업 시간에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 있죠. 이런 경험까지 다 경험이라고 아주 폭넓게 경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197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육자들은 학교 생활의 경험 중에서 인간관계, 또 가치, 흥미, 이 잠재된 요소들이 학습자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향력으로 학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인간 중심 교육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면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표면적 교육 과정과 더불어 잠재적인 교육 과정 모두를 중시하게 된 거예요. 자, potential ability, 이 잠재적인 능력이 모든 이제 학습자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교육의 본질을 자아실현으로 보고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의 체제나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는 인간주의적이라야 되고 진실하며 한 개인의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중요한 게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인간중심 교육 과정이 대두되면서 인성개발, 지적 교육하고
또 정의적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의한 프로젝트 법이 다시 이제 이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학문중심 때문에 10년 동안 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개념을 강조했던 그런 교육이 인지발달을 강조했던 이 교육이 이제는 70년대 오면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캐츠와 샤드 교수가 1989년에 이 재조직해서 발표한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어프로치라는 교육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 프로젝트 접근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박스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 고맙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 변천하고 프로젝트 접근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과정은 크게 우리가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자, 그렇게 네 가지라 그랬죠. 자,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자, 이 시대를 보면 학교 교육이 시작한 때부터 1920년 말까지 이제 쭉 시작이 됐어요. 자, 교육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 문화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 선정해서 다음 세대 교육시켜야 된다. 보편적인 지식을 정선해서 이 교육을 하고 전통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존중해야 된다. 자, 이때 아이들은 개인적 경험보다는 민족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죠. 자, 철학적 배경은 본질주의 교육사조라 그랬고요. 강조점은 교수 요목을 작성해서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 다 가르친다고 보는 거죠. 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아주 체계적으로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체계적인 지도자, 지식의 전달자, 훈련자 이거예요. 그 전통주의 교육이죠. 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1930년부터 1950년 말까지 거의 30년을 왔는데 이때 강조한 것은 자, 루소의 자연주의, 패슬러지의 직관교육, 프레벨의 이 교육사상,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돼서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자, 아동중심, 생활중심, 경험중심, 흥미중심. 이게 이제 진보주의 교육의 사조였잖아요. 또 아동의 특성, 욕구, 필요, 흥미, 경험, 생활 속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아동의 성장을 돕는 교육. 자, 학교의 지도하에 아동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을, 협의의 경험을 경험 중심이라고 본 거죠. 그럼 철학적 배경은 미국의 진보주의 사상이고 존두이죠. 실용주의의 철학이 바탕이 됐습니다. 강조한 것은 경험의 재구성입니다. 아이들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배운다고 보는 거죠. 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사과 같으면 사과에 대해서 오감각적인 모든 경험을 해보고 밭에도 가보고 실제로 마켓에 가서 사보고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사과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반영적 사고, 리플렉티브 띵킹, 반성적 사고라고 그런 거죠.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조력자, 안내자, 상담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헬파 돼야 되죠. 가이던스 돼야 되죠. 카운셀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주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 워커샵하고 아주 유사한 교육이 바로 이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실험주의 학교에서 했던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박스가 이제 이렇게 너무 그 정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론을 다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학문 중심, 자, 이 교육이 오게 되는 거죠. 1960년대였고요. 10년밖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각 학문에 내재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거, 그 과정의 조직 이거를 강조했고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 과제의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복잡한 지식의 이 체계를 조직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 철학적 배경은 행동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왓슨을 비롯해서 뭐 이런 파블로브 실험도 있고 스키너 실험 다 있잖아요. 그 행동주의에서는 보상을 아주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배경이 되었고 이 강조점은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견학습과 나선형 교육 과정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화 형성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깨닫고 알면서 이제 내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화 형성자가 돼줘야 되고, 지식 구조의 조정자, 이 조정자가 돼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때 나타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보상 교육이에요. 바로 홈 프로젝트.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이런 보상 교육이 이제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홈 스타트 프로젝트 이제 이건데,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이 문화적으로 실조된 아이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교사가 이제 가르치면 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피아제 비고츠키 이론이 이제 이때 인지 발달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인지 발달 그 이론이 이제 구성주의로 바뀌면서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때는 어쨌든 행동주의 교육, 인지 발달이 강조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교육의 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요, 교육 내용이 뭐냐면 학습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모든 경험입니다. 자, 앞에 우리 경험 중심에서는 학습자가 뭐를 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그런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협의의 그 경험이라면, 이제는 아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누가 가르쳐줘서 했던, 자기가 스스로 느꼈던 이 모든 경험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이 대두됐고, 인성개발, 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의 균형을 이제 이루는 것, 이걸 강조했죠. 철학적 배경은 바로 구승주의 교육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앞에 우리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이 학자는 누구였죠? 그렇죠. 존두이였죠. 근데 이 존두이가 구승주의 교육 철학자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하고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인데, 아이들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습자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지식을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라는 거죠. 그 아동은 잠재적으로 다 그 모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potential ability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보면 존두이는 교육학자예요. 진보주의 교육학자고, 또 유아교육의 우리 이 교육을 보면 뭐가 있죠? 행동주의 있고요. 또 구성주의 있죠. 그 다음에 아동중심 그 교육도 있잖아요. 자, 아이들의 그 타고난 이제 이런 그 유전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이렇게 된다는 행동주의도 있고, 또 지식을 구성해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 존두이는 유아 교육 과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교육 철학자이면서 앞에 우리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전에 나타났던 경험 중심 그 교육 과정의 진보주의 학자라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이제 구승주의 철학자라도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는 잠재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합니다. 잠재적인 교육 과정.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성과 인성, 덕성의 조화로운 발달.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페스탈루치가 했던 교육이 뭐냐면 3H의 조화로운 발달이에요. 이게 헤드, 헤드 H죠. 핸드, 손으로 하는 이 노작교육, 하트, 이 덕성교육 다 이제 H로 시작하잖아요. 이 세 가지 H의 조화로운 발달을 누가 얘기했냐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페스탈루치 스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1970년대에 강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주의적인 이 공감적인 이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선생님은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학습자를 존중해야 되고, 교사 역할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죠. 공감해야 되죠. 선생님은 사랑을 가르쳐야 되죠. 학습자를 다 존중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면서 캐처 샤드 교수가 자, 프로젝트 어프로치라고 다시 재조직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하게 됐는데, 자, 이 모든 교육과정은 이 프로젝트 어프로치의 교육과정은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럼 우리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상관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막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거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론적 기초가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하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학습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교육 과정과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고,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런 것을 다 짚어볼 수 있는 이론의 뿌리가 튼튼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정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이제 교재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 교재 쓴 것만도 거의 한 10권이 돼요. 그 중에 많은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수정한 것들이 이제 다음에 쭉 이렇게 사례로 제시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 교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